아, 지금 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도 안 되는데! 아! 이런 새끼 대통령을 해! 야, 이 개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되는 새끼들이 있는 거야! 뭐, 이런 같은 걸 가야 새끼들이 대통령을 해? 어? 대통령? 개 좋은 애가 있어! 네, 한쪽 편만 드는 편파 방송, 전혀 기표라고는 없는 방송, 우아하지 않은 방송, 욕 안 한다고 욕 존나게 처먹는 방송, 욕 짓는 늙은이 남대진의 디질레오 4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본의 아니게 지난주 결방하게 되었으면 사과드리고요. 전주 집회 마치고 돌아오려는데 그 자동차 앞바퀴가 펑크로 주저앉아서 시간을 맞추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제 설상가상으로 또 주차해반 딱지까지 날라와서 4만원짜리. 씨발 진짜. 에? 아니 거기다 주차를 해놓은 게 딱지가 날라왔다. CCTV가 찍어가지고. 아니 빵꾸난 걸 그럼 어떻게 옮기라는 거야? 그래서 내일 항의하려고. 하여튼 범인이 경인지 건인지 하늘 빵꾼지 하여튼 내가 반드시 찾아가지고 복수를 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물론 대통령으로 인정할 마음은 저것도 없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아니 3.1절이 무슨 날입니까? 일제가 침탈한 조국의 독립을 선언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세계의 흐름에 발맞지 못해서 국권을 잃었다고 그런 개소리를 지금 씨부름거립니까? 설령 무식한 당신의 생각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럼 약자가 침탈당하고 주권을 잃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전범국 일본으로부터 칭찬받으니 졸라 기쁩니까? 뿌듯합니까? 자랑스러워 뒤지겠습니까? 당신 가문에서야 뭐 독립운동 하다가 뭐 희생된 사람도 없고, 당신 아비가 일본 문부성 초대 장학생이었으니까 뭐 그 은혜에 보답한 것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 그만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3.1 독립선언일에 선열과 독립운동가의 피를 더럽힌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3.1절에 당신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타도하고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젤러우의 썰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이재희 군산 촛불행동 부대표와 김상영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우리 국악인 김성태 형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수박대로 난인데요. 그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뭐 이슈가 일주일이면 수도 없이 쏟아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선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의 보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우선 그 학생의 문제는 뭐냐, 그리고 부모의 문제는 뭐냐, 이걸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학생의 문제부터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이재희님, 네, 한 말씀 하시죠. 예, 저희 아이들도 이제 성인이 됐는데, 제가 학교 학폭 활동할 때 저도 이제 학교폭력위원회도 했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저는 이 학생은 진짜 인성의 문제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학생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 뭐 더러우니까 꺼져, 넌 돼지니까 냄새 난다. 대진이? 돼지니까. 깜짝 놀랐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 뭐 빨갱이 새끼 이런 언어 폭력으로 한 8개월 동안 꾸준하게 또, 그리고 이 학생이 둘이 같이 기숙사방을 썼대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었고. 한 방에서? 예, 아, 그리고 룸메이트였대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 동아리도 같이 했었고, 학교가 문제가 많네. 예, 민족사관학교인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이 폭력 이후에 진짜 6개월 동안 학교를 못 나올 정도로 엄청 힘들었는데, 본인은 이 학생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지각하지 못하고 이제 아무튼 학생의 이제 인성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이들 상에서 말하는 아빠 부심이라는, 우리 아빠는 뭐 아는 사람이 많다,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좋은 일이다 하면서 아빠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긍심을 갖고 어깨가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의 행동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아이가 큰 거죠.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옛말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모가 제 생각에는 평소에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았을까. 아이한테도. 뭐 이쁘다 사랑스럽다고만 하진 않고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자기 눈에 안 맞는 행동을 했을 때 똑같이 그런 폭력적인 언어를 저는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그거를 그냥 흡수해가지고 그대로 일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보다 아래거나 자기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상영 씨 한 번 더 얘기한 다음에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네, 앞에서 뭐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굳이 한 번 더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이가 그렇게 된 건 사실 그 기성세대, 그 부모 세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10대에 막 올라 10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안 그랬었나? 내가 부모가 뭐가 돼야 아이가 뭔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그거를 스스로가 그 계급이라고 믿고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건 사실 학교 안에서도 교사,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고요. 집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부모들이 부모로서 어떻게 교육을 했냐, 본인들이 이제 답습했던 그 사회 계층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기도 하고, 저는 막 제가 검사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미안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 정도로. 검사 아닌 게 다행이네. 계급 너무 다양한, 그러니까 신분 사회가 아닌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급의 계층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제이 씨도 얘기를 했는데 뭐 거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사는 걸 조금 이렇게 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하루에 한 번이든 또 일주일에 한 번이든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한다고 예를 들면 이제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지난번에 그 새끼 어떤 놈이 봉투 하나 가지고 왔었잖아. 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거 니네 새끼 막 과자나 사줘 이 새끼야 보냈잖아 그거. 그랬더니 이 새끼가 어저께 좀 두툼해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뭐 한 10년 구형했는데 내가 그냥 3년으로 봐줬어.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서슴없이 주고받고 그걸 살았고, 자식은 그것을 보고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뭐 들어오는 돈들을, 나는 그 집을 안 가봤지만 어떤 집들은 그 출입문 앞에, 현관문 앞에 방 안쪽에 항아리를 놓고서 돈을 넣는데요. 그리고 애들이 필요한 만큼 그냥 자기가 집어서 갖고 와서 쓰면 되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치관 형성될 때부터 그 자체가 우리하고는 다른 거고, 아까 우리 상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신분사회 아닐까요? 계급, 천차만별의 계급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너네는 우리하고 다른 거야. 그리고 걔가 서울대 결국 철학과 가가지고 갔는데 무슨 철학을 하냐 봤더니 로스쿨 가려고 준비한다고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지혜배우, 어찌 보면 지혜배보다 더한 검사람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이 저지른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는 뭐 알긴 하겠어요. 방송이 아니라 그래. 네,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 뭐 사고 난 거 아닙니다. 긴급 사이렌이 울리네. 긴급 문자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가조차 모르고, 그쵸.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뭐 양심 그딴 것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럼 부모의 처신, 지금 제가 좀 얘기를 들어드리긴 했지만 그 부모의 처신과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데 앞에 무슨 뭐 설명이 되긴 했지만 그 입장에서 부모의 처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녀가 이렇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내가 먼저 일단 부모가 하고 자녀한테 그거를 정확히 인지시키고 그거에 따른 사과와 반성 그리고 혹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처벌을 받고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부모가 아이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아이의 이제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우리 아이 대학 가는데 혹시라도 마이너스 점수가 될까봐 또는 우리 아이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시험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징계도 뭐 징계 받는 그런 것도 미뤄달라고 하고 대학 진학에 마이너스 승기부에 표시될까봐 뭐 재심에 그러니까 전학처분을 받았는데 재심 또는 뭐 재재심 대법원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 아이 생기부에는 전혀 기록이 안 남아야 된다. 우리 아이 입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야 된다.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모는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부모들은 인지를 못할 거예요. 왜?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예요. 그거 못 보면 어떡하냐고 아주 방방 뜨고 지랄캐 난리 쳤다더만.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징계 지금 받으면 우리 애기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뭐 힘들다. 안 된다. 그러니까 피해 아이는 학교를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 기말고사 준비 뭐 대학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까봐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 아이가 그 생기부에 뭐 풀씨가 되든 안 되든 어쨌건 뭐 서울대를 가서 그 졸업해서 엘리트가 되고 기득권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행동을 안 할까요? 또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부모가 돼서도 분명히 자기 자녀들한테 전혀 자기가 받았던 그걸 뭐 잘못이거나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자녀에게 그대로 또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무한 반복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진짜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온 아이들이 만약 검사가 돼서 검사 선서를 한다고 한들 검사 선언문을 붙여놓고 산다고 한들 그럼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새끼들은 검사 선언문을 안 보고 안 읽고 살아서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많은 문제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상령이 뭐 네, 저는 뭐 옆에서 말씀 많이 하셨고 처음에 이제 그 사건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계급 사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느끼고 있고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그 사회적 전통적인 좀 문화도 조금 잘못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오히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무연중에 얘기했던 말인 것 같아요. 야, 때릴 거면 때리지 맞고는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때리고 와도 똑같이 맞고 와도 대응하는 방법이 부모의 현재 위치에 따라서 조금 대응하는 방법들이 다르더라고요. 그거조차도 이제 그 부모들이 서로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뭐 시사적인 내용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더 글로리인가 그 송혜교 씨가 나오는 게 있는데 학폭을 수년 동안 당하고 본인이 이제 복수를 위해서 하는 세상을 만드는 지금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언젠가는 보답 아닌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게 학폭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을 좀 바꿔서 때려도 되는 사람은 없고 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는 게 기성세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얘기이기도 하고요. 최소한 그러니까 내 자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 것만 지금 보호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지금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좀 많이 좀 이슈화해서 저희도 우리 아이들 누구 하나 다치지 않는 세상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
사건이 되고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무슨 그 임명권자 하나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슈화 됐을 뿐인 거지. 원래 있던 게 그 사람들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요. 좀 그런 세상을 나누는데 좀 일조하는 기성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내가 직접 내 자식이 겪은 일도 아니고 나도 주인공이 아니니까 말은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나 나부터 돌아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과연 바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우리 스페셜 게스트 오신 성태형 한 말씀 그 소개 하시죠. 본인 소개도 안 하시고 소개 안 했나? 네네 소개 없이 그냥 말씀만 네네 성함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그러면 본인 소개부터 하시고 네네네. 네. 저는 촛불 행동에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같이 행동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참여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기쁜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태고, 저 늦게 판소리가 좋아서 판소리를 좀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 해서 늦게 학교도 가고 그래서 연습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또 워낙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놀고 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연습도 좀 부족하고 어쨌든 그런 걸로 한 35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인생에 이제 그 마무리를 지을 그런 나이쯤 돼서 다시 군산에 돌아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좀 해기망측한 놈이 또 대통령으로 당선돼가지고 또 그런 게 좀 할아버지 때부터 좀 저 일본 놈들한테 도망 다니다가 돌아가시고 이름도 없이 그렇게 쓰러지신 그런 분을 할아버지로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만 듣고 살아오면서 조금 그런 문제에 관심은 있었는데 촛불 행동이 군산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서 같이 호흡하고 또 같이 행동하고 하는 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하여튼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55년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왜 저희가 나보다 잘 형이라고 했잖아. 계산이 안 돼서. 근데 나보다 2살 형인데 아니, 스타일이 너무 멋있으셔서. 진짜 기분 나쁜 예, 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남자를 보면서 내가 그 좀 위축된 것은 처음이야. 너무 못되겠어요. 아니, 정말 스타일리시하시네. 약간 진짜 우리 김성태님처럼 늙고 싶어요. 진짜. 아니, 나이 그리고 들고 싶어 정말. 내가 그 매일 느끼는 것은 참 돈을 벌기보다는 많이 갖다 버렸을 것 같은. 아니,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쓰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삶이 조금 이 나이에는 조금 피곤합니다. 아니, 자기 관리가 진짜 잘 어쨌든 되시면 되는. 그 애국자의 피가 흐르는 그 집안 어제도 그 판소리 하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계속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좀 실례지만 방금 계급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제가 어저께 잠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잠깐 말씀. 그럼요. 이 계급 사유라는 게 그 자본주의 사유가 더 좀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그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네오콘 세력들이 그 자본을 중심으로 한 옛날에 좀 학자라고 미국의 좀 학자라고 하는 연봉이 뭐 보통 한 10만 달러 이상 되는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한다는데 그 기득권 세력들이 초대를 안 한대요. 뭐 강의나 또 뭐 어디 인터뷰나 이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수입이 연 뭐 한 2만 달러 정도로 생활을 해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본을 통해서 그 옳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돈으로 지배하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그 계급으로 이렇게 사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그 페이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 세상이 이 자본주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단계까지 오지 않느냐 하는 진짜 동감합니다. 그런 네, 정말 동감해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그 못된 짓들을 하는 놈들을 성토하다 보면 그러한 시간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자본주의가 유통기간이 있는 방송의 수준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치솟고 오르면은 분발해야겠어요.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이런 욕을 못 짓는 거예요? 전혀 욕을 치고 들어갈 틈을 안 이런 고차원적인 방송은 우리는 지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순신 얘기를 너무 길어지긴 했는데 잠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오직 그 제 자식과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인격 말살자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우리는 부모가 돼갖고 어떻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냐라고 하지만 뭐 앞에서 그런 수밖에 없는 뭐 구조 그런 거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검사가 주가 조작범들의 어떤 이제 수사 의뢰나 그 고발을 들어오면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를 하면서 검사가 깜짝 놀란답니다. 야, 씨발,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고? 아, 님이, 야, 무슨 전관예우 다 필요 없어, 그거.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출근시켜서 컴퓨터 놓고 같이 주가 조작질을 해 처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죠, 로또.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배워서 결국 주범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형 건축 뭐 시행사 또 이런 거 비리 이제 들어오면 수사를 하다가 말하자면 대장동 같은 그런 거예요. 야, 이거 황금알 넣는 거위 아니야. 근데 니네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고? 니네들이? 근데 우리는 뭐 검사 이질에서 뭐 월급 받고 나중에 뭐 나가서 변호사 정관 해봤자 겨우 그까짓 뭐 몇십억 버는데 니네들은 몇 백천억을 번다고? 이런 개새끼들 하면서 나와가지고 지들이 이제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뭐 대장동,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박특검부터 해가지고 뭐 그 이상한 여자네 뭐 장모, 그 다음에 그 가발쓴 쭈꾸미 새끼네 장인 등등 해가지고 뭐 낙지 뭐 그냥 다 그게 한 줄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 회사 뺏고 막 이런 감옥 보내고 이런 모든 걸 다 덮어 씌울 수 있는 방법이 이재명한테 그걸 다 뒤집어서 집어쳐 넣어버리고 처벌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잠잠해지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해 처먹는 그 새끼들 월급을 누가 주냐고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 님이, 씨발, 진짜. 짜증나. 그래서 짜증나서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더 짜증나는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수록 짜증나. 갈수록 짜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짜증날 얘기, 다음 욕할 얘기, 네, 그거는 앞에 제가 뭐 썰어서 잠깐 말했지만, 뭐, 두말할 것 없이 3.1절 기념사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뭐, 연설 비서관이 보통 쏟아 주는데 지가 빨간펜 가지고 막 지우가지고 온 거지 12장 분량 그거 5분 동안 씹어버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뭐, 분노가 막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우리 제이 씨부터 한번 분노랑 폭발 한번 해보시죠. 저는 욕하세요, 욕.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예, 정말. 똥이 아깝지 않을까? 아니,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이런 가치를 아예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이런 3.1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사과도 반성도 안 하는 일본과 우리가 협력적인 파트너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들이 우리를 침략한 거는 우리가 세계사 흐름에 발붙여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나? 어떻게 이런 미친놈이 진짜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니, 진짜 우리가 3.1절이라는 거는 그런 만세운동 그거를 기념하고, 호국소년들을 그런 걸 기리는 그런 날인데, 아니, 우리 보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니.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또, 대통령이라는 게, 뭐, 일본하고 친일 이걸 떠나서, 진짜 완전 일본 놈 아닌가. 일본 놈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되게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아니, 우리나라 그 국격의 자존감을 아예 바닥을 치게 만드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무식해서 그러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우리 나라를 아주 그냥, 구렁에다 집어쳐 넣는 그런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가만히 놔두고 이거 용서하면 안 돼. 이거 진짜 당장 끌어내려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발언을 하니까, 그 세종시에 사는 그 주민도 어떻게 3.1절로 일장기를 겁니까? 진짜 미쳐도 이게 보통 미친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주민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찾아갔다잖아요. 왜 이런 행동을 했냐, 막 했더니 자기는 처음에 일본 사람이라고 했대. 고소했다던데 그 사람들? 근데, 처음에 일본 사람이라고 했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야. 근데 왜 일본 사람이라고 했냐니까 이제 처음에 좀 무서웠겠지.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막 항의를 하니까.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랬대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 나는 대통령의 발언에 옹호하는 차원에서 나는 일장기를 걸었다. 그 얘기 듣고 일장기 사왔대 바로? 있었겠지. 있었는데 차마 걸지는 못했는데 대통령이 딱 이런 발언을 하니까 대통령도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왜 일장기를 못 걸어? 나도 혹시 제 생각에 걔 숨겨놓은 자식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이 공무원인가 혹시. 근데 윤석열한테 딱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띄어갖고 자기가 좀 이렇게 승진을 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닐까.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아무튼 이런 미친놈들이 판을 치는 세상,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진짜 이거 심각하고 이거 분노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묻히거나 용서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뭐, 우리 전 국민의 분노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아주 탄핵 마일들이 지금 수없이 쌓고 있지만,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한다 생각을 하고, 우리 상령이 위해서 옆에서 원체 분노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뭐 아이들 얘기만 계속 하는데 어제 그 OTT로 해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극장을 못 가니까 어떻게 영을 다시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번 달에 뭐 많은 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서대문 형무소랑 뭐 민족 역사 박물관 이런 데를 아이들하고 많이 다니는 편인데 기회가 되면 저희 그 10살 7살 아이들도 그 얘기를 해요. 보면 저게 서대문 형무소고 일본 놈들이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제 3.1절 기념 3.1절에 3.1절이라는 게 왜 국경일이고 하는 거 개념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시고 이제 화가 나고 얘네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하실까봐 좀 제가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기념 행사에서 한 말입니다. 제가 대도가 하는 건데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 네.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예전에 우리나라를 조선을 침략하고 저희 우리 국민을 이렇게 학살한 거에 대한 공감대는 전혀 형성이 없고 경제적으로나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나라가 일본이라는 아젠다를 갖고 있는 거고요. 어떤 사과나 반성에 대한 촉구나 의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는 게 지금 2011년 이후 기사 내용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아이만 키우는 사람도 가서 일본이 어떻게 잘못을 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아이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일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경일 공식 행사에서 그런 발언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지금 얼굴이 뜨거워지고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분노 이상의 감정을 넘어서고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좀 자세히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잘못했다 니네들 무조건적으로 지금 윤석열이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제가 포털에 댓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도 어떤 제가 읽어드린 건 연설문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원래 뭐 기념식 자체를 볼 일도 없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분노는 분노고 진짜 내가 쪽팔리는 게 그 태극기를 들고 계속 그 기념식 하면 서 있었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만세 부르는 순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 있다가 이제 다 같이 만세를 부르겠다고 제창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들고 있는 태극기를 꾸겨가지고 지가 앉았다 일어섰던 의자 뒤에다가 내려놔요. 이제 만세 부르려고 두 손으로 부르려고 그러니까 남들은 다 지금 태극기를 들고 이제 만세 부르러 준비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지가 들고 있던 태극기를 꾸겨가지고 윤석열 만세를 아니, 부르려고 여기 뒤에 의자 놓으니까 옆에 있는 건이가 뒤돌아서갖고 그걸 또 집어서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 야, 이 병신 뭐들이 씨발 연변 너 집에 가서 봐 개씨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걸 보고 좋아. 평생 이 나이에 참을 때까지 3.1 기념식 한 번도 안 봤다고 치자고. 그랬다고 쳐도 그러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를 때 야 씨발 불러야 되나? 왜 좋겠어, 그거를. 아니 그러면 남들이 지금 들고 있는 것도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얘는 아주 대가리가 없는 애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본 놈 총독이 대한민국에 와서 지내느라 입장에서 그냥 씨부린 그 소리 이상도 얘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뿐이요. 당선된 지 1년 동안 내뱉은 그 친일 망발을 셀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어제도 말했지만 친일이라고 했을 때 친자는 단순히 친하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처럼 섬긴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이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약소국이고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약소국이다. 근데 그러면 그런 심리는 왜 생겼을까. 이 새끼가 어려서부터 그 고무수로 지혜한테 맞으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을 때마다 그 생각 하는 거예요. 내가 힘없어 맞는 거야. 아버지, 저또 말이야. 내가 네 나이 먹으면 보자. 아마 그런 생각으로 내가 힘이 없어서 맞는다. 힘이 없어 맞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큰 폴레사가 됐고 그런 심리 작용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연결시켜서 보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왜 일본에 당했냐? 뭔데 힘이 없으니까 약해서 맞은 거잖아. 그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맞은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당한 것도 그래서 당한 거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놈 입장에서는 지극히 맞는 논리가 아닌가, 옳은 논리가 아닌가, 당연한 논리. 그러니까 써준 거 다 빨간펜으로 지가 빨간펜 선생처럼 다 지워가지고. 빨간펜 선생님. 거기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과거에 그 불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윤석열이. 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새끼는 진짜 우리 보고 그냥 과거의 불행이 다시 반복되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에 그걸 못 따라가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을 섬겨야 된다. 네. 그 평소에 이렇게 그놈 하는 짓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놈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게 해가지고 일본한테 다시 갖다가 바치려고 하는가. 근데 그 새끼는 그런 생각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런 대가리 이런 놈이 아니라니까. 뭘 생각하고 하는 아니, 거야? 그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생각하고 태극기를 꾸부렸고 뇌에다 놨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본능적으로 어렸을 그렇게 때부터 할 때는 아버지한테 그 친일적인 그 교육을 받고 당연히 받았겠지. 커나와서 그렇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일본의 친일본 그런 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생각이나 소신이나 주관이 없으면 밑에는 간신배들만 득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서로 자기 것을 갖다 팔으니까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새만금 운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보면 한때 대한민국 화력발전소에서 1년에 850만 톤씩 석탄재가 쏟아지는데 발전사마다 그걸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을 그 석탄재를 갖다 새만금에 묻자라는 정책이 나와요. 그 정책을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운송업자가 만드는 거야. 운송업자가 저 석탄재를 운송해다가 갖다 묻으면 한 차당 얼마씩만 받으면 우리는 떼돈 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걸 주면 진짜 죽이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그나마도 생각조차 없는 놈 있으니까 밑에서 자기 이득을 챙겨온 놈들이 다 근데 나는
이렇게 친일로 가는데 가장 원흉이 김태효 새끼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하여튼, 역할이 네, 굉장히 네, 큰 것 맞아요. 같아요. 뭐 두 가지만 갖고도 욕하다가 30분으로 지나갔는데, 그럼 자, 오늘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 주제예요? 이제 지금 본주제입니다. 이제 본 주제예요? 인트로가 30분 넘어. 너무 장황한 거 아니에요? 이른바 야. 분위기 살짝 바꾸기 위해서 네. 봄 노래 한 거 살짝 해보고. 잠깐. 아유, 좋으시다. 아니, 네. 좋아요. 그- 좋습니다. 예. 아까 뉴스를 잠깐 아니 저 다음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도울 선생 김용옥 선생이 나와가지고 그 잠깐 글을 읽어보니까 어쨌든 인간은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몸을 위해 평생을 이렇게 자기들이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수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평생을 철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분의 결론도 결국은 자기 몸 하나 지탱하면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언뜻 생각하니까 이 영혼의 세계도 좀 살찌우면서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로 봄노래 살짝 한 곡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자, 분노를 식히기 위해서 듣긴 하지만 네. 댓글 한번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듣겠습니다. 예. 3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호접은 편나무 나무 송잎나 가지 꽃 피었다 춘몽을 떨쳐 먼 산은 암만 큰 산은 중중 기암은 중매산이 우러하 천리 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쭈루루루루 저 골머리 매화야 동전주 함정. 12골머리 한 대로 합수 천방저 집방저 월탁저 부저 방울이 벅금저 건너평 풍석에다 아주 쾅쾅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가 한다 어디 매로 가자 말 아마도 내로구나 여러한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여러한 경치가 또 있나 너무 멋있어. 지금까지 국악 한마당이었습니다. 멋있어. 이거 원래 판소리 들으면 곡 설명 이런 것도 해주시지 않나요? 아니 국악 방송을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잡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뭐 시간이 가면 본 주제를 뭐 줄이면 되는 거 되게 네. 자 국악까지 듣기도 했지만 또 다시 열받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이른바 그 수박의 난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자, 수박들의 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첫째는 그럼 그들은 왜 몽땅 찬성표도 아닌 무효와 기권표를 만들었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그러면 그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무효와 기권표 얘기하기 전에 그날 이제 저희 큰애가 지금 24살이거든요. 그날 막 제가 엄마가 몇 살인데 큰애가 24살이요? 제가 4시가 퇴근 시간인데 저를 만나러 와가지고는 막 그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엄마 이거 꼭 봐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뭔데 그랬더니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거 투표하고 있는데 엄마 이거 꼭 봐야 돼. 내가 알아 꼭 봐야 되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꼭 봐야 돼 할 정도야 했더니 엄마 이거는 역사에 남을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학생만 해도 이게 어떠한 다음에 의미를 그 알아요. 딸을 패널로 앉히. 지금 멀리 가 있어가지고. 네. 저는 요번에 이제 그 무효 기권표를 보면서 무효가 11표가 나오고 이제 기권이 9표가 나왔잖아요. 무효표는 저는 이제 무효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은 새가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가슴이고 거짓말을 못 하는 거야. 왜? 물어보는 거지. 가결했어, 부결했어,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 하면 혹시 찬성표 던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아니야! 난 찬성표 안 던졌어! 나 수박 아니야!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딱
찬성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야. 찬성은 안 했어. 나는 찬성은 안 했어. 그리고 나는 속으로 기권했어. 그거야? 그리고 난 수박은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난 그런 건 아니야라고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부자 자체가 아니 대체 국회의원 정도 하는 사람들이 글씨를 한글을 모르는 건지, 글자를 못 쓰는 건지 일부러 애매하게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나서는 난 아니야. 난 수박 아니야. 나는 찬성 안 던졌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딱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저는 진짜 표를 던진 사람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자기 생각도 없고 어떠한 판단력도 없고 그냥 눈치 보는 거야. 눈치 보는 거. 어떠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가. 흐름이 어떠한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출석부만 던지고 난 참여했다. 출석부만 던지고 그런 전혀 자기 생각이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관심도 없고 전혀. 자기 그냥 세금으로 그냥 월급이나 잘 받고, 그러면 된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이거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협을 던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인 부대변인. 아니, 전 뭐 이걸 보면서 우선 되게 웃겼어요. 재밌었고 이 전에 그 공천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를 하면 본인들은 이제 그 도태될 것이라는 미리 지레짐작 겁을 먹고 어떻게 보면은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했다라는 의견이 대세론이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표를 보면 전에 지금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얘는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 횡령 배임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이 명시됐고 피해 금액도 환수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했을 때보다 지금 이 찬성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혐의점으로만 기소가 된 상태고 이제 이 전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횡령 금액과 뭐 피해 사례가 명시가 된 상태여서 체포동의 됐는데도 불구하고 표 차이가 이렇게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들의 정치적 논리를 위한 정치적 생명 유지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좀 아쉬울 뿐이고요. 이런 분들을 믿고 그 선거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치고 와가지고 청년 정치인을 키워야 됩니다라고 얘기 안 하는 분도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하는 행동, 뒤에서 하는 행동, 마음속으로 하는 행동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그 생명 유지 장치도 아니고 국회의원 직위를 저희가 지금 그 국회의원에 진짜 요구한 건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을 믿을 수 있냐, 믿게끔 해줘라라는 표결을 좀 해달라라는 거였거든요. 우리 군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다 지금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진보 세력인 노동자가 많은 도시다 보니까 정의당이 됐는데 이번 지선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례가 대표가 뽑혀서 시의원직이 한적 유지가 될 정도로 민심을 그렇게 읽는 도시인데도 이런 액션들을 그 정도로밖에 못하나, 그리고 우애를 살만한 행동들을 그렇게 하고 있나라는 행동에 좀 그러니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 이거 술자리에서나 서로 좀 얘기할 얘기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고요. 술을 안 갖다 놨어. 네. 이게 공식적으로 하긴 좀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들도 놀랬대. 아니 이렇게 많이? 놀랬다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불체포 특권이 아닙니다. 불체포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불소추 권한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등한 그 권한을 주는 건데 굳이 이걸 특권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상직 의원 같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가 봐도 범죄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그런 국회의원을 구속 안 시키기 위해서 그걸 가동한다면 그건 정말 방역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들이 다 찬성표를 던져서 정말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면 그걸도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아주 우리 아까 제이 씨가 말한 것처럼 새 가슴으로 소극적으로 A컵 사이즈로 그냥 목사님 아니세요? 살포시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태는 좀 이따 말씀하시고 하고요. 저는,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한 진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물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지? 도대체 그 새끼들은 그 수박통 새끼들은 왜 그랬을까? 수박이야. 수박에 과일, 지금 과일 가게에 수박이 놓여 있어. 그래서 이 수박 얼마였대? 어머나, 저 수박 아닌데요. 그러면 그 수박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공천권이 중요하니까 그들은 이제 공천을 못 받을까봐 이제 그랬을 거라. 아니, 근데 잠깐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공천을 못 받을 거라 생각을 할까요? 지들 수박이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 공천 시스템 상 보면 대표가 무슨 다 전력 공천해서 너 여기가 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이제. 그런데 왜 자기가 공천을 못 받을 거라고 걱정하는 거지? 확실한 공천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전에는 그렇게 민주당 색깔을 안 띄어도 다른 어떤 라인만 잘 타면 공천 항상 받아왔는데 그쵸. 이재명이 힘을 대표가 가지면은 있으니까. 그런 라인 따위 필요 없이 정말 일할 사람만 뽑아줄 거라는 지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재명이 올라와서 제대로 공천 시스템이 가동되면 자기는 못 받을 거라는 자기들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듣기로는 지금 이 공천 시스템이 이해찬 대표 때 만들어진 네, 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제도를 크게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면 그러면 공천을 걱정한다는 말을 뒤집으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지역구에 누가 내려와서 경선하게 되면 나는 좆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 없게 좀 해줘. 네. 그런 몸부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겁한. 그런 지역이 벌써 좀 많이 나왔죠. 예, 성남에도 그렇고 지금 네, 윤영찬 중원, 지역구도 네, 그렇고. 예. 중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표 동의안 또 가결되면 당장 이제 이재명 대표께 내려와라. 그렇게 하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한간에 듣기에는 검찰 캐비넷에 옵티머스 관련 자료가 있대요. 있죠. 근데 그거를 봤어요? 재수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옵티머스 관련 사항이다 보니까 그 낙엽하고 좀 관계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뭘 있나 봐요. 이 야. 수박들이 거기도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보면은 그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이 또 쫙 나와 있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구속을 못 시키면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수박들이 자기네가 가결해서 못 시키면 가결이 돼서 이제 부결해서 못 시켜버리면 그 사건이 이제 재조사에서 자기네가 다 구속한 게 생긴 상황이 됐으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을 낸 거죠 지금. 뭐 수박 주스 되는 네. 거지 뭐 수박.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고 싶어서. 좋아. 우리 그건 상냥이도 한번 왜 그랬을까? 같은 내용일 것 같긴 한데.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그렇게 그 수박으로 분류되는 수박이라는 단어도 사실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대표성을 띠는 단어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쓰는 거고요. 그런 분들 면면을 좀 보면 대다수가 지금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 제가 운동권을 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히려 더 지금 기득권이 돼서 되게 그 뭐랄까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잘못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이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그동안 젊었을 때 고생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을 자기 본인들이 그렇게 했던 방법을 계속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적으로 공천을 하는 게 명확하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을 거고 오히려 지금 하나로 모여서 지역에서 사실 그 당 세력을 더 키우고 만들어야 되는데 일조해야 될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지금 민주당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민주당이 민주 세력을 지금 대표한다고 표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보수에 가까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그 정해진 석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서 최대한의 플러스 석을 갖는 데만 지금 혈안이 돼 있다라는 생각에 아쉬울 따름이고요. 정당의 목적이 아무리 정권을 잡는 거라고 해도 이건 방법론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그 지금 현재 사태를 좀 만드는 것 같고 이게 빨리 지금 사실 돌려놓고 돌아와야 맞거든요. 누구 하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저희 지지자들에서도 사실 저도 갈라내고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타이밍상 좀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 이상. 아니, 물어보는 거야. 야, 니네 수박들 일로 와봐. 니네 공좀 못 받을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걱정 마. 내가 니네 100% 전략 공정 해줄게. 그쵸. 어디로? 대구로, 경북으로, 경남, 부울경, 부산, 마산, 다 해줄게, 인마. 걱정 마, 이 자식들아. 그럼 되잖아. 해주면 되잖아. 100% 다. 본인들이 공천으로. 원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원하는 지역을 받고 아이, 싶은 데는. 가장 원하는 지역 얘기 안 했잖아. 공천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해주면 되고. 아까 정치를 했으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 얘기 나왔는데, 저는 그 생각 들어요. 그들이 볼 때 이재명은 아웃사이드예요. 네네. 응? 아웃사이드고, 니까지 언제부터 민주당 소속이었고, 니가 무슨 국회의원, 이제 겨우, 니까지 우리가 니들 밑에 가서 지금 내 일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전히 어느 조직이나 계급은 권위를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까지 우리가 아까 한영이가 말한 것처럼 야 우리 민주화 세력이야. 이게 계급이 돼 있는 거예요. 응? 민주화 세력. 또 그때 뭐 내 말로는 뭐 했다 하지만 나도 못 봤는데 하긴 한 거야. 그렇다 해도 네가 뭐 우리만큼 했어? 민주화 운동하다 보다 감옥 갔다 왔어? 뭐 그런 가짜는 계급장 같은 완장 같은 걸 차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캐비넷 얘기했잖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옵티머스 수사를 안 하고 덮어놓겠다가 좀 애들이 말 안 듣것 같으면 얘들아 이게 뭐게 살짝 알지? 여기 이름 뭐야? 그래서 기동민하고 이수진을 살짝 기소를 했어. 이거 너도 여기 이름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해봐. 그러니까 계속 그 옵티머스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그게가 옵티머스 결국은 아까 말했던 그 뭐 삼부토원 연결되고 뭐 낙지도 연결되고 박영수도 다 연결되고 그다음에 뭐 그 가봤은 그 낙지새끼 그 장인 진 옛날 검사 그것도 다 되고 건인의 친정 엄마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 그게 연결돼 있는 정말 한 덩어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강진구 기자 말에 의하면 분명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명단을 자기가 몇 사람을 본 게 있다. 이름도 확인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가슴도 새 가슴 새끼들이 얼마나 쫄아가지고 쫄보들. 지금 그렇겠네.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이유가 된다 생각하는데 진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거예요. 국힘당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면 뱉어놓은 침도 핥아 먹으라면 뱉어 먹잖아. 가끔 빨고 핥고 그냥 다 하잖아. 근데 어떻게 이 새끼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씹고 때리냐고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성태형도 한마디 해보세요. 저도 왜 그러는가?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그놈들은 그 대표님 말씀 따나 그 정말 그 새 가슴보다도 이건 정치인으로서 진짜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 윤석열이 같은 놈을 돕기 위한 하나의 자기들은 의도했든 안 했든 그렇게 그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국민들의 민심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자기들의 영달 뭐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 먹고 사니즘? 이런 이런 거에 매몰돼 가지고 국민들의 의식이나 아픔은 전혀 고려치 않는 그런 아주 못된 새끼들 그런 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와 시간이 되게 많이 가버렸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대표가 그 몇 놈들 말자 사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정해봅시다. 사퇴하고 구속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수박들이 원하는 거는 4월에 있을 이제 민주당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이제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속이 되거나 이제 가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친명계 의원들을 후보에 못 나오게 하겠죠. 왜냐면 야 니네가 뭐
지지했던 니네가 좋아하는 이재명이 니는 범죄자인데 니네가 지금 민주당이 뭐 여기서 지금 말아먹으려고 니네가 나오려고 하느냐. 니네는 뭐 후보에 나오지도 말아라. 왜냐면 지금 후보에 나왔다가는 될 거니까 당선이 뭐 될 다른 거니까. 의미로 말하긴 하지만 이미 박지원이는 그 얘기 하더만. 당선이 될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당선이 되면 자기는 생각해, 그 친명계가 지금 당대표에 원내대표 다, 당을 다 장악하는구나. 진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수박밭이 다 갈아 엎어지는구나. 우리의 낙엽이가 6월에 와야 되는데, 6월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다 끝나는 거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필사적 걔네 그것도 했다며 투표 있기 전날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찬성이 몇 표 나올 것이며 다 돌렸대. 그렇게 그 정도로 했던 애들 보면은 제일 큰 게 그 원내대표 선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좋아요. 그러면 뭐 이 대표가 사퇴할 일도 없고 구속될 일도 없겠지만 정말로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비대위로 일단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 상명의 생각에 누가 비대위원장을 할 것 같아? 감이 있어? 우선 박지현은 아니고요. 받아준 것도 말도 안 돼. 걔는 확실히 아닐 것 같고. 그럼 확실해? 진짜 빵 터졌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꾸려지면 사실 조직이 무너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진짜 박지현이 버금가는 조타인 새끼가 하나 있어. 시대전환인지 태서전환인지 조정훈인지 조정훈인지 새끼가 그랬잖아. 자기가 지가 왜 와? 지가 민주당 비대위원장 맡으면 날릴 사람 다 날리고 정년회 때 뭔 이런 존만 새끼가 누가 마음대로 조 같은 새끼가 진짜 무슨 개지랄 떨어진다. 내가 그거 보고 진짜 실수로 그 말 수가 없었네. 완전 맛이 간 놈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슈를 해가지고 지금 뭔가를 타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고요. 무슨 그런 박지원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 거고. 김정인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악이나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안책이 그 정도밖에 없을 사람들이 그걸 사태만 촉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저는 사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냥 요즘 말로 하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죄가 없으면 죄를 쓰고 구속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안 되면 뭐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 없이 그냥 던져만 놓고 보는 거예요. 눈 앞에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사퇴를 원하면은 사퇴하라고 하려면 최소한 이재명에게 씌워진 그 혐의에 대한 진실은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냐 아니면 전부 다 가짜냐 전부 다 진짜냐 이런 것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수박들한테 누가 물어봤대. 뉴스타파만 봐도 대장동 사건이 진실이 뭐가 나온다는데 뉴스타파가 뭐예요? 뭔데?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진실이냐 뭐냐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구자도 그렇게 못 쓰지. 그래 멍청한 놈들이. 아이씨. 한글도 제대로 모른다니까요. 한글도. 하여튼 뭘 바래? 알았어. 이제 좀 우리 아주 1시간 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번 주에 쉬어가지고 좀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난주분. 자 그러면 그 이른바 그 수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게 좋을까? 수박은 꽤 먹으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마지막 제가 SNS 보면서 그냥 좋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딱 한마디가 와닿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써 있습니다. 복수하지 마라.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야. 그렇게 누가 했어 그렇게 좋은 말을? 모르겠다. 이거 잊어버릴까봐 제가 캡처만 했었는데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메라 여기 있으니까. 그러네. 잠깐만요. 그렇지. 네네네.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 이야. 네, 더 이상의 이야기나 이런 걸로 해서 오물을 묻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명한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만드는 게 저희의 촛불 행동과 저희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근데 가지가 썩으면 사실 잘라내야 되듯이 그쵸. 저건 이제 과일이지만 가지가 텃밭을 썩으면 갈아 엎으면 돼요. 네, 좀 갈아낼 필요는 있습니다. 좀 멋있는 얘기 했으니까 여기 넘어가시면 알겠습니다. 그래 달래서 같이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투말 없이 갈아엎었는 사람도 있긴 있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인가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 했죠. 그런 명단 만들지 말고 네네. 공약하지 말자. 이게 누구를 위한 거고 누가 좋아할 거냐. 물론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써야지 수박밭 갈아엎어버립시다 그렇게 말할 수는 그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충분히 이 얘기를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발낸다고 걔들이 듣고 추방해버리면 또 그 추방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고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상냥이가 한 말이 아니지. 어서 네네. 본인. 무서운 말. 어서 세비온 말인데 세비온 말치고는 굉장히 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도 많이 갖고 이제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맺는 말로 우리 네. 잠깐씩 한 1분씩만 좀 돌아가면서 우리 성태형까지 쭉 돌아가면서 한번 하시죠.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 이 위기를 살려서 그 수박들을 잘 이용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좀 잘 활용해가지고 그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께서 나는 누군데? 가결을 하지 않았다. 나는 부결을 했다라는 뭐 정확히 가결 부결을 하진 그 얘기 않았지만 안 했던데? 안 했지만 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는 이제 부결을 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분노하는 그런 글을 쓰셨는데 그런 걸 저는 이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러면 좀 평소에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막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시켜서 수사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좀 말씀들을 하셨더라면 기사화를 하든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든 뭔가를 액션을 취했었더라면 사실 그런 본인은 오해라고 하니까 오해를 안 받았을 텐데 본인은 항상 침묵하고 있다가 이재명 당대표 한번 왔을 때 뭐 이렇게 당대표를 이렇게 동네 얘기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본인이 스스로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화내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거 질문할 수 있어요. 부결했냐 가결했냐. 아니, 질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권리지. 네네네. 당연한 건데 그거를 갖고 막 화를 내고 왜 나를 뭐 그렇게 가짜뉴스 퍼뜨린다느니 내 지지자들이 자기에게 확실하게 표현을 하라고 했다느니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긴 해요. 근데 요새 현수막 몇 개 걸렸던데? 뭐라고요? 그 뭐 윤석열 검사독해 타도 뭐 이런 거. 그 검사 타도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정확하게. 가부랑 상관이 없다. 자기가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체포 동의안을 수습이 안 반대할 되네.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그만해. 오해를 시간 불러일으켰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갖고. 네, 확실히 정확하게 지금부터라도 자기의 그런 생각을 정확하게 좀 표현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저도 오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베스트에 기회를 준 거예요. 답변할 기회를. 해명할 기회를. 우리 상당히. 뭐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 어디 거의 군산분들이 보시잖아요 이거 그쵸? 방송도 근데 아니요, 저도 저희 전국 방송. 전 세계 방송 전 세계적으로 가죠. 글로벌한 저도 방송이에요. 그 옆에 이재 부대표님께서 하시는 얘기랑 비슷한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만 더 그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주당을 믿고 범민주 대리는 민주당을 믿고 지금 활동을 하고 저희도 응원을 하고 질책도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을 조금 할애해서 기표 하나 제대로 제대로 써달라는 의미였고 좀 기왕이면 압도적 승리를 해서 대선의 패배도 아직 아닌 상황에서 이 상황까지 만들어 버리면 저희는 지금 군산은 특히나 더 분당이라는 성남 분당 말고요. 분당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다른 분들한테 좀 넘겨주고 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정당이 꼭 잡아야 돼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은 한 식구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아쉽고 그걸 좀 믿음을 좀 보여줍사 하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집에 도둑이 아까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와서 경찰에 와서 보니까 뭐 가져간 것도 없는 것 같고 뭣도 없대. 근데 그러면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고 왔다는 걸 아는데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그 집에 그 밤에
그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네.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도둑이 들어온 건 알겠어. 근데 가져간 거 아무것도 없잖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런 마인드로 그 유권자 시민을 국민을 대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건 본인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지금 뭐 지역의 신영대 의원을 뭐 지칭해서 얘기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아까 말씀 뭐 수박이라고 그 분류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믿지 못하는 그 뭐 문자 포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건지 그렇게 못 믿게 한 분이 잘못한 건지는 본인께서 스스로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성태형 잠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시죠. 저는 제 생각은 그 수박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 행동이 지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너된 놈은 그 당대표로서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 너된 놈은 정말 한번 제대로 혼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입장들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더 똘똘 뭉쳐서 이번에 그놈들한테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우리 감독님 하실 말씀 있으면 뭐또 방송 끝인데 하지 말고. 예, 아니 저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이 좀 많이 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상고 졸업하고 이제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그 기득권들 층에서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절대 인정을 못했던 거죠. 어디 상고 출신이 자기네들은 서울대학교 이렇게 엘리트 코스 과정 거쳐서 검사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을 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재명 우리 대표님도 비슷한 케이스 더하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로 있으니 그 자체를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특히 이제 수박들 보면 그 중에서 검사 출신도 굉장히 많거든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을 못 하니까 지금 오히려 이런 저항이 더 큰 거고, 그때 우리 김상영 우리 전 부대변인께서 올린 글이 있어요. 저항이 클수록 그거는 세상을 바꾸는 증거다. 그런 저항들을 꿋꿋이 견뎌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쩌면 이런 기회를, 이런 아픔과 갈등을 통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발전될 계기가 오히려 또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 그 마음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진짜 오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이 너무 갔네요. 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폭력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뭐 검사의 시각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씹으리는 공정한 검사의 법치주의는 우리 눈에 검폭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검사들의 폭력이죠. 정윤성이라는 아이가 제 아비 정순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폭력입니다. 약자에게는 폭력을 행사해서 짓밟는 것이 그들이 배운 공정이며 정의인 거죠. 그 학생이 제 아비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인권 감독관이지만 타인의 인권은 짓밟고 제 자식만 지키는 그런 또 하나의 검사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폭이 검폭이 되고 검폭이 국가 권력을 잡으니까 국가 권력 역시 국민을 향한 폭력이 되어서 국민에게 한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